자, 등비 수열 보겠습니다. 등비 수열은 이제 등차 수열과 다르게 어떤 식으로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제 수열을 보니까 1, 2, 4, 8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보니까는 계속 똑같은 2를 곱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수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애들 보니까는 9, 3, 1, 3분의 1인데 얘는 지금 나누기 3 계속되고 있네, 그지? 나누기 3 다른 말로 하면 또 곱하기 3분의 1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일정한 숫자를 계속 곱하여 얻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곱하는 수를 공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등차 수열의 경우에는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얻어졌었고요. 그리고 그 더해지는 수를 공차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등비수열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다?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숫자를 곱하여서 얻어지고 있다. 그 일정한 숫자를 뭐라 부른다? 공비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항과 공비는 일반적으로 0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얘도 있네, 그지? 16이고 마이너스 8이고 4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얘는 그럼 보니까 첫째 항이 16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보다시피 공비, 일반적으로 공비를 알파벳 R로 쓸 건데 이 공비가 0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나타난다면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어가면서 나타나는 이런 수열이 나타날 겁니다. 공비가 양수면 첫째 항과 똑같은 부호가 계속 나타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은 자, 이제 공차랑 비슷하게 갑니다. 자, 공차 같은 경우에는 셈이 공차 구하는 방식이 뭐랬냐면 뒤에 있는 항과 앞에 있는 항을 갖다가 서로 빼주면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을 빼든 세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빼든 뭐 n 플러스 1번째 항이랑 뭐 a n번째 항을 빼든 뭔가 이거를 빼기 하면 항상 공차가 나왔었는데 저거가 공차는 a의 n 플러스 1에다가 a의 n을 빼도 되고 이게 일반적이지만 뭐 a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도 되고 이런 애들이 공차가 됐었는데 공비는 나누기를 한번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나누기를 한번 해보면은 자, 여기 보이는 이 a2에서 a1을 나눴다. 밑에 여기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말로 r이라고 하는 녀석은 a2하고 a1을 나눴다. 혹은 a3를 a2로 나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을 an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공비를 찾아낼 수가 있다. 항상 일정하게 나올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있는 식을 밑에 여기 적어놨는데 이 식을 조금 변형시켜서 이 앞쪽에 있는 이 식도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의미하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나누면 공비로 일정하다, 이런 말인 거고, 이 앞쪽에는 자, n번째 항에서 공비를 한번 곱해주면은 그 다음 번째 항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돼 있었지. 다시 한번 등차 수열 떠올려 보면은 등차 수열의 경우에는 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기 위해서는 n번째 항에다가 어떻게 했었죠? 공차인 d를 더하기를 했었지. 또는 a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n을 빼주면 공차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누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곱하기를 하면 그 다음 나누기를 하면 공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등비수열도 일반항을 한번 볼게요. 자, 등차수열 일반항 또 떠올리고 가겠습니다. 등차수열 일반항은 어떻게 됐었지? 자, 첫째 항에다가 n-1에다가 d 이런 형태로 됐었지, 그지? 그래서 흔히 형태가 n에 대한 1차식의 형태, pn 플러스 q의 형태로 많이 표현이 됐었다. 이게 등차수열인데, 등비수열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항을 그냥 편안하게 a라고 하고, 그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해서 넣어보겠죠. 그래서 이거를 AR이다, 1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공비를 곱해서 넘어간 거니까 방금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비 한 번 곱한 거를 밑에 적어준 거지, 그지? 요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공비를 한 번 더 곱해서 봤더니 AR 제곱이더라.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봐줄 부분이 이거죠. 자, 두 번째 항일 때는 여기 보면 지수가 1이었고, 세 번째 항일 때는 이게 제곱이었고, 네 번째일 때는 세제곱이다. 그럼 여기서 유추할 수 있기를 n번째 항이라면 공비가 n-한 번이 곱해졌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전에 등차 수열에서는 지금 보다시피 공차가 n-한 번이 지금 더해져 있는 상황이었다, 그지? 그런데 지금 등비 수열에서 어떤 상황이 되어 있다고? 첫째 항과 공비가 n-한 번 곱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했던 더하기, 얘는 곱하기로 바뀌어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등비수열의 경우에는 지수에 지금 n-1제곱이다, 이런 숫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 이제 봐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등비수열 이제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다시피
그냥 n에 대한 1차식이었는데요. 자, 등비 수열은 지수의 n에 대한 1차식이 있는 거예요. 지수의 n에 대한 1차식이 있습니다. 지수의 n에 대한 1차식이 있으면 얘를 등비 수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an이라고 하는 이 등비 수열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n-1번 곱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 보면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다. 라고 하면 첫째 항 자리 3 써주고 공비 자리 2 써준 다음에 지수의 n-1제곱만 써주시면 된다. 자, 근데 그 다음에 2, 4, 8, 16 이렇게 된 애들은 첫째 항도 이고 공비도 2가 되니까 2 곱하기 2의 n-1제곱인데 이건 지수 법칙으로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가 2의 1제곱이고 n-1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하기 돼서 2의 n제곱이다 라고 간단하게 더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더 이제 봐볼 부분이 이제 셈 보충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수의 1차식이 있으면 얘네들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수의 1차식이 보다시피 이제 아까 했던 예쁘게 n-1 이렇게 나와 있을 때도 있지만 뭐 그냥 n제곱 나와 있을 때도 있고요. n 플러스 1제곱 보다시피 2n 플러스 1, 뭐 2n제곱 뭐 이런 애들이 나타날 때도 있다. 일반화 시켜서 요런 pn 플러스 q가 지수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지. 1차식의 형태가 지수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그럼 그때 지금 어떻게 첫째 항이랑 공비를 구분 짓느냐를 생각해 주면 되는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n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n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자, n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면 되고요. 이 뒤에 상수항은 큰 상관이 없어. 이 뒤에 상수항들은 뭐 0이 오든 플러스 1이 오든 뭐 이런 건 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또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다 보면, 자, 얘는 그냥 말 그대로 형태가 일반항 그 자체지, 그지? 첫째 항에다가 그 공비의 n-1제곱 되어 있는 형태니까 말 그대로 아까 했던 것처럼 첫째 항은 a고 공비는 b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첫째 항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냐면 당연하게도 n에다가 1을 갖다가 대입을 했을 때 나온 결과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항이라는 건 n에다 1을 대입했다라는 소리인 거니까 나머지 나와 있는 여기 1, 3, 5, 2, 4, 6, 이 나머지들에도 첫째 항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는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면 될 거다? n에다 1을 대입을 하면 나올 거다라고 단순히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2번도 마찬가지겠죠? n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면 그냥 바로 a, b 나오는 거고요. 첫째 항부터 보자면 3번도 1을 대입하면 b 되는 거고요. 4번도 1을 대입을 해주면은 b의 제곱이 될 거고, 자, 5번의 경우에도 여기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b의 제곱이 첫째 항, 자, 6번의 경우에도 여기다 1을 대입하면 b의 세제곱 되니까 ab 세제곱이 첫째 항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공비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자, 여기에 지금 1번을 보시면은 1번에 지금 n의 개수가 지금 1이니까 b의 1승이 여기 지수가 1이었으니까 b가 공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 여기도 개수가 1이니까 b가 지금 공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3번도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 근데 5번의 경우에는 얘가 n 앞에 지금 2가 있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b의 제곱에 n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b의 제곱을 공비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왜 그렇게 되느냐? 몇 번 써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의 경우에 자, b의 2n제곱이니까 첫째 항은 n에다 1 집어넣은 거니까 b의 제곱이었죠, 그죠? 그럼 두 번째 항은 당연히 n에다 1을 집어넣으니까 b의 4제곱 되는 거고, 세 번째 항은 b의 6제곱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공비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나누기 하든 뭐 여기서 이걸 나누기 하든 어쨌든 나누기를 해보면 그 공비라는 값은 b의 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n의 개수가 만약에 이렇게 2였다면은 그 제곱을 포함해서 b의 제곱이 공비다라는 거예요.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첫째 항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 n 앞에 지금 2가 있다 보니까는 b의 제곱이 지금 또 이렇게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있고 간단하게 뭐 a, b 이렇게 된 형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n에다 1을 집어넣어서 아까 첫째 항이 여기 나왔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항은 이제 여기 n에다가 이제 또 2를 집어넣어주면 될 거니까 a, b에다가 총 5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4제곱, 여기 하나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넘어갈 때 b가 2번 곱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n의 개수가 1일 때는 그냥 바로 공비, 그 밑에 요 지수 밑에 있는 밑이 바로 공비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1이 아닐 때는 그 지수까지 포함해라 해서 밑에 일반화 시켜놨죠. 자, 보시면은 조금 지울까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AB의 PN 플러스 Q의 형태라면 n에다 1을 대입을 한 거다. 첫 장은 n에 1 대입한 거고 얘는 지금 n 개수까지 포함을 해서 B의 P제곱이라고 한 녀석이 공비가 될 거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등비 중항도 보겠습니다. 자, 등차 중항도 있었죠. 등차 중항은 어떤 거였냐면 가운데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걸 2배 하면은 양옆에 있는 수의 합과 같다. 또는 B는 2분의 A 플러스 C다 해서 뭐 등차 중항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등비 중항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일정하죠. 자, 여기 가보시면 A, B, C에 대해서 그 공비라고 하는 녀석은 아까 했던 것처럼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나눠도 되고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나눠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성립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일반을 간단하게 표현해주면 B제곱은 AC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특징이 뭐냐? 자, 아까 전에 지금 등차 수열의 경우에는 이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가운데 있는 중항은 얘네가 지금 평균을 이루고 있었죠. 산술 평균을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 보이는 얘네가 ABC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녀석을 제곱을 한 게 AC다. 즉 여기 보이는 B는 AC의 기하 평균을 이루고 있더라. 뒤에 가서 이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번 얘를 풀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제 부호에 따라서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겠죠. 등차 수열은 보다시피 이 2분의 A 플러스 C를 하면 부호가 딱 하나, B가 하나로만 결정되는데 얘는 지금 B가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부호를 결정 지어주면 모르겠지만 부호를 결정 주지 않고 그냥 구해라라고 한다면 답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해서 이런 식으로 등비중항은 가운데 거 제곱한 게 양옆의 곱과 같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얘는 그냥 점화식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죠.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에 대해서 등비수열이면 가운데 있는 걸 제곱하면은 양옆에 있는 수의 곱과 같다라고 ABC 대신에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놓으면 마이너스 2고 8이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갖다 곱하기 하면 지금 16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를 제곱한 게 16이니까 제곱한 게 16이니까 A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4였다고 한다면 그때는 공비가 지금 2였기 때문에 이 B라고 하는 녀석도 계속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6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플러스 4라는 값이 나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플러스 4가 돼버렸으면 그때는 공비가 지금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요 B라고 하는 값도 마이너스가 곱해져 가지고 플러스 16이 돼야 된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언급했었던 산술기하 조화평균. 조화평균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등차 수열할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다 했습니다. 자, ABC가 조화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조화평균이다 라고 해놨는데 조화 수열이라는 것은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였죠. 그래서 세 수가 조화 수열을 이루면 뭐 이렇게 된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산술기하 평균은 고1 때부터 많이 접근을 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죠? 거기에 추가로 그냥 조화 수열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여기 보이는 앞에 두 개가 가장 중요하고 뒤에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이 이런 관계가 존재한다. 조합평균은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개념 확인 코너.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한번 직접 풀어보고 나서 멈춰놓고 풀이해보고 나서 세망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등비수열의 첫째 항이랑 공비를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해놨네요. 자, 첫째 항은 A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항은 딱 봐도 그냥 2분의 1이고요. 자, 공비라고 하는 녀석은 자, 여기서 이거를 나눠본다고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사실 그냥 딱 봐도 뭐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 1에서 2가 되려면 보니까는 곱하기에 2가 아니고 마이너스까지 해줘야 되겠구나. 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지금 교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수열은 공비가 음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면은 공비의 부호가 이제 바뀌고 있다. 일단 음수 떼놓고 일단 2배씩 증가하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붙여주셔도 상관없겠다. 자, 두 번째 문제는 1을 대입해서 첫째 항 구하는 거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이 돼버릴 거고요. 공비는 아까 쌤이 뭐랬냐면 n 바로 밑에 있는 게 공비가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냥 3, 이거 공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첫째 항이 5고 공비가 2다. an과 10번째 항을 구하시오 라고 해놨네. 자, an은 공식을 외워야 된다 했습니다. 첫째 항은 5고 거기 공비가 n-1제곱 이렇게 곱해지면 되는 거고요. 그럼 10번째 항은 5 곱하기 2의 구순. 너무 큰 숫자니까 이렇게 간단히 나타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 항이 6이고요. 보니까는 지금 뭐가 곱해지고 있죠?
곱하기 3이 되고 있죠. 전부 곱하기 3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 항이 6이었고 공비가 3의 n-1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럼 열 번째 항은 6 곱하기 3의 9승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얘는 일단 첫 번째 1번은 등비 중앙을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 첫 번째 보시면 2와 18이라는 녀석을 곱했다. 내가 지금 x라고 한다면 x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36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라고 하는 녀석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값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가 6이었다고 치면은 공비가 그때 3이었죠. 얘가 지금 6이면 3이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18에다가 또 3이 곱해지면은 그 뒤에 네모에는 54가 나올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6이 나왔다.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 뒤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54다. 이런 숫자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등비 중앙을 쓰기엔 좀 귀찮을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일반항을 써서 64라고 하는 녀석은 네 번째 항인데, 그 네 번째 항이라는 녀석은 첫째 항의 공비를 3번 곱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일반항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항은 1이었고 공비를 3제곱한 게 이제 64였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공비는 4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4를 곱해주면 4, 4를 또 곱해주면 16 해서 64까지 이렇게 완성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필수예제 문제는 이 뒷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